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망각 뉴스, 일제 장려운동, 국산 불매운동, 부제목은 선동 편파정보 구별법 및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인 선동 편파정보 구별법 및 대처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2개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유튜브 SNS 단톡방 꼰대 찌질이, 그리고 2월 5일자로 악플 가짜뉴스 거짓 선동 편파정보 구별법 및 대처법, 이렇게 2개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거짓 정보, 선동 정보, 편파 정보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내 스스로 선별해서 피하는 것, 즉 선별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선별력을 키우는 팁을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그 팁의 요점은 세간의 뉴스거리나 이슈거리일수록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 궁금증을 사흘이나 닷새 정도 참고 미루는 연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이성적 사고나 판단의 소재로 삼았던 주제이거나 이 문제에 관한 나도 할 말이 제법 있다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세간의 이슈나 화제거리일수록 정보의 선택을 미루거나 피하는 연습이 선동 정보의 피해를 줄이고 선별력을 키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선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악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으며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일이므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룬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때 내용에 더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동영상을 올리기 한 보름 전쯤에 이 선동 편파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기로 했는데 녹음하는 과정에서 애드립으로 처음 말을 꺼낸 것이 1월 17일자로 올린 토론 배틀 군중은 여전히 멍청하다 편이었습니다. 그걸 올려놓고 나가서 보니까 뭐 7시간 녹취록이니 뭐니 그날 밤인가 공개된다고 뭐 난리법석이 됐더군요. 그때 그 소식을 보고선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이건 제대로 내용을 더해서 제대로 올릴 걸 그랬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지 지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 말과 이치가 똑같습니다. 사흘이나 닷새, 일주일 뒤쯤에 찌꺼기나 부스러기는 모두 발라낸 알짜 몸통만 취해도 절대 늦지 않으며 오히려 훨씬 더 정제되고 정확한 판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면 자신이 70%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30%를 더 채워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안, 그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더 배우고 채워서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대체로 다른 사람의 이성 문제들 관심들이 좀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남자 쪽, 여자 쪽 양쪽이 모두 잤다는 걸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 사실을 70% 내지 80%는 알게 된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서로 합의로 잔 건지, 어느 한쪽이 뭐 강제인 것인지, 앞에 얘기 다르고 뒤에 얘기가 다른 것인지, 이런 건 보기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하거나 상상하거나 생각거리로 삼아 나머지 30%를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것에는 절대 관심을 가질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안 잔 걸 잤다고 하거나 잔 걸 안 잤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50%밖에 모르는 일인데다가 이미 50%는 속고 당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니까 절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플을 예로 들어볼까요? 악플은 대개 험담이고 근거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했다더라, 누구랑 잤다더라, 어디 수술했다더라.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면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가 되니까 이건 관심을 가져서 뭐 사과를 하거나 거짓말로 피하거나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그걸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것이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에 해당합니다. 이러면 저 70%, 50%도 모르는 일에 절대 관심을 두지 말고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귀를 솔깃해서 들여다본다거나 대꾸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 말려들고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는 오늘 현재 가장 큰 이슈거리는 청와대로 가느냐 용산으로 옮기느냐의 문제가 무척이나 시끄럽던데, 이런 경우 과거에 옮긴 사례를 본 적이 없으므로 저는 전혀 모르는 문제에 해당하므로 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때 들여다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안답시고 반대 청원이니 뭐 그거 찬성 서명이니 막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제법 많은 것 같던데 저는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들 100에 100명 못 오라고 그러면 또 누가 거품 물고 달려들지 모르니까 2명만 빼고 100명 중에 98은 분별력이 떨어지고 선동정보, 평파정보에 쉽게 휘둘리는 찌질이들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걸 내가 70%는 알고 있는 주제, 여기에 더하여 또 한 가지 신경을 써야 할 점은 정보 제공자, 메신저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께 떠드는 제 역할이 되겠네요. 메신저인 제가 전달하는 정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거나 더 정확하게 안다고 신뢰가 가는지의 여부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건 이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지적하고 가르쳐주고픈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가는 메신저라면 아까 저 위에서 말한 70%보다 조금 덜한 50% 내지 60%만 아는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메신저가 그걸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70%보다 조금 더해서 80% 내지 90%는 아는 주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틀린 정보 또는 편파 정보에 현혹될 염려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선택할 때마다 메시지와 메신저를 선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실습하기 위해서 지난 뉴스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2년 반 전인 2019년 11월 1일 어딘가에 올렸던 글을 퍼왔습니다. 이 뉴스 당시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지 돌이켜보시고 혹시라도 선동, 편파 정보에 휘둘렸는지 아니면 확고하고 명쾌한 판단력을 유지했는지 어떤 메신저, 즉 누가 어떻게 거짓, 선동, 편파 정보로 어지럽혔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30일 일본의 시사주간지 인터넷판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떴다. 새로 임명된 법무대신의 부인이 그해 7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선거운동원 13명에게 약 32만원씩의 일당을 주었는데 법에는 약 16만원까지 정해진 것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의혹이었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당일 법무대신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이유는 이랬다. 나와 아내는 전혀 몰랐지만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우려된다. 나와 아내는 전혀 몰랐지만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우려된다. 다음 날인 10월 31일 아침 총리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국민들에게 임명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임명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부터는 기사 내용에 살을 붙인 저의 과장 편파 정보이거나 선동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들으시고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 되는 거죠. 법무행정을 다루는 머슴과 그 머슴을 임명하고 부리는 머슴,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머슴에 관한 한 일제장려운동 혹은 국산불매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 같다. 일본 국민들 눈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개돼지로 보이지 않을까 무척이나 부끄럽다. 여기까지 보고 들으시고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외면할 것이고 그런대로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법무행정,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비롯하여 거짓, 선동, 편파 정보와 관련하여 아는 척, 잘난 척 하고픈 얘기거리가 무척이나 많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